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최근에 미친 사람처럼 비만 오지 않으면 한여름 땡볕에도 자전거를 끌고 나가 유유자적 돌아다니는데 제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젊을 때 강철 같은 허리로 군에서도 꽃갱이병으로 오지게 작업을 하던 저였지만 결국 살이 불어나 허리가 아파 일도 그만두고 한 달가량 누워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먹고 자고를 반복하니 순식간에 3에서 4kg 정도 쪄버렸습니다. 몸무게가 104kg에 육박했습니다. 5월 5일쯤이었네요. 이대로는 죽겠다 싶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몸이 망가진 것이 큰 병이 올 것 같았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시원하게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전거를 다시 점검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몸 상태로는 1도 못합니다. 저는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비만으로 인해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금방 피곤해지고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다시 먹고 자고를 반복하여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버리자.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자. 매일 자전거를 타자는 생각으로 국토종주도 도전해보고 운동에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코스 연구와 자전거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여 장착도 해보고 머릿속이 온통 자전거와 운동으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데 가방 하나를 사도 그날 자전거에 매달고 한 번이라도 더 나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후레쉬를 장착도 해보고 세차와 기름칠도 해주고 종류별로 자전거도 바꿔 타면 갔던 코스도 새로운 자전거로 인해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같은 코스를 다른 자전거로 다음날 주행을 해보는데 각 자전거의 특장점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월 5일부터 7월 9일 오늘까지의 인체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4kg에서 96.5kg으로 2개월간 7.5kg 감량이 성공하였습니다.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의 한 달간 하루 평균 30.7km를 달린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는 한 달간 하루 평균 52.2km를 달린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쉰 날도 있고 멀리 달린 날도 있고 한 달 누적거리에서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확실히 조금씩은 더 멀리 갈 수 있는 체력이 증대됨을 나타냅니다. 순전히 자전거로만 살을 뺀 것은 아닙니다. 외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집에서 밥 대신 닭가슴살 한 조각과 야채 위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야채를 먼저 오지게 주워 먹고 살짝 포만감이 들 때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단백질이 공급되니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지방을 태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의 포만감 때문에 다른 외식이나 군것질거리가 크게 땡기지 않네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외식을 할 때 처음에는 입에 착착 붙으며 엄청 맛있는데 몇 입 먹다 보면 자극적인 맛에 금방 질린다는 느낌이 들고 위장이 줄어들었는지 먹을 것을 남긴다는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당연히 꽃배기나 사이드 메뉴를 곁들여야만 직성이 풀리던 사람입니다. 야채와 닭가슴살에는 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입맛이 변하나 봅니다. 또 유심히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육량인데요. 굶어서 살을 빼거나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달 동안 7.5kg밖에 못 뺐어? 자전거 맨날 탄다며? 라는 질문에는 나름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습니다. 근육량까지 감소시키면 체중이라는 잣대에는 분명 감량 효과가 극적으로 보이겠지만 정작 근육이 빠져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지고 몸이 상한다는 말처럼 메가리도 없고 괭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립니다. 운동의 강도가 심해지면 근육도 빠져나갑니다. 2달간 나름 빡시게 자전거를 매일 탔기에 근육 손실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지방 손실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근육량이 높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에 운동을 안 하는 동안에도 살이 빠지는 마법 같은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몸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냐고 물으신다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체중계, 의사 양반들의 유튜브를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서 일단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어쩌면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병에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당연히 부작용들도 발생할 것입니다만 지금 당장 질병으로 죽느냐 사느냐 입장이라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론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가면 컵라면도 주워 먹고 음식점에서 살찌는 것도 사 먹고는 있습니다만 안 그러면 집까지 못 옵니다. 봉크가 와서 쓰러진다는 핑계로 서슴없이 정크푸드도 막 먹습니다. 국토종주나 장거리 여행을 가면 소모 칼로리가
5,000칼로리가 넘게 측정됩니다. 일상적인 생활 후 걷기 운동으로 만보를 채우면 그날 1,000칼로리가 소모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자전거는 운동 효과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5배의 효과랄까요? 하루 장거리를 다녀오면 다음날 가만히 있어도 지방이 타오르는지 엄청 힘들고 몸이 나른하면서 체중이 줄어 있습니다. 체중 감량 선순환을 경험하면 운동에 중독됩니다. 무조건 나가서 자전거를 타던 산책을 하던 야외 활동을 하러 나가게 되고 열정도 불타오릅니다. 살 빼는 데는 역시 자전거가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재미있는 운동을 해야 효과가 좋죠. 인근 주변 가볼 만한 곳은 죄다 가봐서 맨날 갔던 곳 재방문 중이라 새로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소방도로, 임도길 등 산을 타보는 곳에서 신세계를 느꼈고 다음 점검 때는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났을지 인체 실험은 계속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체중 감량을 하려고 자전거에 입문하실 생각이라면 환영합니다.